안녕하세요. 국밥에 소주 한 잔도 이제 사치가 됐답니다. 물가 폭탄에 서민들이 되게 우울하다라고 하는데 올해 연초보다 아마 연말이 되면 더 심해지고 내년이 되면 더더욱 더 심해질 것 같습니다. 사실상 대한민국 정부가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걸 용인했기 때문에 수입 물가는 더 올라갈 것이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당장 정부가 식품 제조사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하고 가격 인상을 못하게 막았지만 이건 잠시 잠깐 동안 미루는 거지 아예 인상이 안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다 미뤘습니다.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몇 달 뒤로 미뤘을 뿐인 거지 결국엔 인상은 막을 수 없는 거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좀 지나면 밥값 기본이 12,000원이 아니라 15,000원, 18,000원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가스요금, 전기요금 이제 계속 올라서 서서히 이제 우리 주변에 상황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폐점 시간도 12시에서 11시, 10시로 이제 당겨지고 있죠. 사람들도 일 마치고 나면 3, 4, 5 모여서 술 마시러 가는 게 아니라 조용히 설거머니 집으로 갑니다. 이게 이제 바뀐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변해가는 걸 우리는 피부로 직접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술 사줄게 가자 이렇게 얘기하기도 이제 부담인 거죠. 왜냐? 삼겹살에 소주 한잔 먹어도 그냥 3만원 생각해야 되니까요. 둘이 먹으면 얼마? 6만원. 조금 넉넉하게 먹으면 10만원까지 가는 게 지금의 물가이다 보니까 이제 겁나는 거죠. 아이들 학원 보내야 되죠. 먹고 살아야 되죠. 출퇴근해야 되죠. 이것저것 여러가지 싸지다 보니까 돈 들어가는 게 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다가 무리하게 연끌하고 비투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죽는 거죠. 지금 서서히 스물스물 다시 또 시중금리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3월달에 이제 미국이 기준금리 0.5%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가 한국이 3.5, 미국이 5.25, 무려 1.75%의 간격이 벌어지면요. 한국에 있는 외화 자금들 해외로 대거 유출됩니다. 또 코스피 출렁거릴 거고 원달러 환율 또 올라가겠죠. 사람들은 더 불안해질 겁니다. 이러다가 지금 진짜로 한국의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거 아닐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닐까? 이렇게 불안에 들 거라는 거죠. 이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앞으로 자신의 월급이 팍팍 오를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 몇이나 있나요? 기대 못하죠. 기대 안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바깥에서는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배달 알바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죠. 아르바이트라고 그냥 아르바이트가 아닌 게 돼버렸죠.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하는 겁니다. 투잡을 해야 이자도 내고 아이들 밥 먹이는 것도 충당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것도 경쟁이죠. 조금만 늦으면 하기 힘들죠.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게 사는 걸까? 라는 생각을 점점 더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극단적으로 소비를 줄입니다. 이게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라는 거죠. 이런데 괜찮겠냐라는 거죠. 삶이 더 힘들고 더 어려운데 어쩔 거냐라는 거죠. 기업은 기업대로 지금 영업이익이 계속 날아가고 있어서 난리죠. 오죽하면 삼성전자가 2023년에 그 소모품 비용 이런 것들을 70%를 절감하라 그랬어요. 70% 절감하라 그러면 현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쓰겠죠. 제가 이제 며칠 전에 관공서에 품평할 일이 있어서 다녀왔는데요. 3월달인데 추워가지고 핫팩을 썼습니다. 왜냐? 실내 공간에 이제 에너지 절감 때문에 그 이제 비용을 10% 20% 절감해야 된다라고 해서 히트를 안 트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무릎도 압력하고 핫팩을 사람들이 들고 다니더라고요. 핫팩을 왜 주나 했더니 한 30분 있으니까 실내 공간이 추워가지고 핫팩이 필요하더라고요. 이제 실내에서도 벌벌 떨면서 이제 그렇게 지내는 거죠. 여름 되면요. 이제 더워도 에어컨 함부로 못 트는 거죠. 왜냐? 전기세 감당이 안 되니까요. 가스비 감당이 안 되니까요. 이제 그런 환경에 이제 적응해야 되는 거죠. 선풍기 들어야죠, 이제. 에어컨 틀기가 이제 무서운 시대가 이제 되는 거죠. 전기세가 얼마나 한다고? 가스비 얼마나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못 한다라는 거죠. 과거에 당연했던 게 이제는 당연하지 않는 시대가 이제 왔습니다. 밥 먹는 것도 이제 부담이고요. 커피 한잔 마시는 것도 부담이고 뭐든지 다 부담이다. 쓰는 것 자체가 충격일 거고
큰 결심을 해야 되는 시대가 이제 온 거다라는 겁니다.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제가 이제 이런 뉴스들을 가지고 얘기하면 어떤 댓글을 다는 싸가지 없는 놈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건데 결론이 뭔데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합니다. 그놈들한테 얘기합니다. 니 같은 놈들 정신 차리라고 이런 뉴스들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아껴야 됩니다. 절약해야 됩니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는 아껴 쓰라 안 쓰면 된다 라는 기조로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비상자금을 마련해야 된다. 절약해서 최소한의 돈을 갖춰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왜냐? 그래야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갑자기 돈이 필요할 때 돈을 쓸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지금 현재 2023년 3월에 미국이 기준금리 0.25% 올려서 5.0 그리고 한국은 3.5를 전망한대죠. 5.0이 된다 하더라도 기준금리 격차가 1.5%입니다. 아슬아슬하죠. 위태위태합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계속할 수 있냐? 계속하기 어려울 텐데.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가 한국의 경제 정책을 너무 엉망으로 해가고 있기 때문에 위태위태합니다. 이러다가 어디 하나가 부러져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시기입니다. 한국의 기준금리가 연말에 3.75에서 4.0까지 오를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4.0까지 가는 걸로 그치면 다행입니다. 4.5, 5%까지 갈 수도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공공요금 인상 추가 인상하겠다라고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결국 얘기했죠. 취약층은 지원하겠다고요? 글쎄요. 알 수 없습니다. 소주 한 병에 6,000원이고 인플레이션은 당분간 지속되는 게 아니라 계속 지속된다라고 봐야 됩니다. 앞으로 물가 오르는 게 잠시 잠깐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이러한 부담은 우리의 사회 전체를 뒤바꿔 놓을 것이다 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택시요금 인상이 택시 통금을 만들었듯이 마트 폐업시간을 10시로 당겼듯이 다른 여러가지 부분들도 우리에게 큰 변화가 닥칠 것 같습니다. 점점 개인주의로 바뀌고 함부로 돈 쓰지 않는 아끼고 절약하고 강제로 검소해지는 사람들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많은 변화를 줄 것인데요. 가족 중심, 정말 가까운 사람 중심으로 흘러가게 만들 거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함부로 모험하거나 도전하는 사람들이 이제 대거 줄어들 거라고 봅니다. 왜냐? 이미 지난 5년 동안 연끌하고 비투해서 망가질 사람들이, 무너질 사람들이 600만 명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우리 인생에 많은 사람들의 인생 교훈이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이 몰락하고 많이 무너지면 또 한켠에서는 더 두려워하고 더 겁내면서 삶을 대비하는 사람들이 늘 것 같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의 삶이 잘 대비되고 항상 안전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사기꾼들이 너무 많아서 사기꾼들에게 사기당하지 않으면 그래도 중간은 갈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상입니다.